안녕하세요. 저는 27살 현재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저만큼 세상에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악물고 독한 맘 먹고 살아야 했던 제 사연 읽어주시렵니까? 저는 어렸을 적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지하 원룸 월세만 골라서 이사 다니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보통은 새로 이사갈 집에 설레곤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사 가봐야 지하 월세일 것이 뻔해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한때는 저라는 사람도 엄마 아빠라는 듬직한 언덕 밑에서 자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 곁에는 두 분 다 안 계시네요. 한때나마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한두 장씩 나오는 걸 보면 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아, 내게도 이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구나. 나도 한 번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싶어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숨죽이며 사진을 붙잡고 바보같이 울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는 다정다감하고 좋으신 분이었지만 술잔만 들었다 하면 그보다 나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어요. 중독 증세가 있으셔서 의지를 내보기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기도 했지만 괴로움을 술에 의지한 아빠는 스스로의 삶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위하겠다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고 트럭에서 야채도 팔아보고 과일도 팔아보고 푼돈 손에 쥐어 그 다음 날은 제가 갖고 싶다 말했던 물건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항상 머리맡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고이 두고 나가신 나의 아버지셨습니다. 없이 사는 와중에서도 내 딸만큼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아빠의 가슴 시린 애정에 어찌나 가슴이 시큰거리던지요. 하루는 아빠가 아파트 재활용 옮기는 일을 하시다 멀쩡한 책들이 나왔다고 그걸 끙끙거리며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 책이 아니었지만 딸 읽히겠다고 교육의지를 불태운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책을 읽는 제 모습을 보고 아빠는 제게 아빠는 우리 딸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나중에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아빠는 배운 게 없어서 늘 한이 많았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못 배우겠더라고. 우리 딸이 나중에 선생님 되면 아빠 영어도 알려주고 산수도 알려주고라고 제 의지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반드시 멋진 선생님이 되어 교단에 서서 자랑스러운 아빠 딸로 내세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꿈을 심어준 멋진 분이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무능력함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 결혼해서 절 낳으셨지만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사랑이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엄마 역시 가정에 한 푼이라도 보탬 들겠다고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다가 저를 아빠 손에 맡기고 9살 때 집을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엄마의 뒷모습을 본 날 제 인생을 상처로 새겼던 그 끔찍한 날 마음에 피멍들게 한 그날이 제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악몽의 여태 잠 한 번 깊이 자본 적이 없습니다. 버림받을 불안함에 떨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그때 제 나이 불과 9살이었어요. 한참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다정한 목소리 들으며 곳곳에 챙겨주는 엄마 손길 받으며 자라날 어린아이였는데 그런 저를 모질게 버려두고 가지 말라는 엄마를 부르는 애타는 소리를 외면한 채 엄마는 집을 나갔고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낙인을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잃어버렸지요. 다정감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로 항상 남의 시선을 위해 신경 쓰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누가 시간이 약이라 했던가요? 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클수록 생각만 많아져 헤어나올 길 없어 참으로 버겁더군요. 혹여나 내가 잘 때 엄마가 울까봐 내가 보고 싶을 때 엄마도 날 보고 싶을까봐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믿고 그리 믿고 잠 한 번 깊게 자본 적이 없어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을 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아빠는 제 앞에서 엄마에 대한 원망과 욕을 쏟아내었고 그러다 한참 엄마에 대한 미움을 퍼붓고 나서야 뒤늦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며 미안하다. 아빠가 참 더 볼 낯이 없구나. 그래도 네 애미인데 너 앞에서 할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아빠가 이렇게 된다.
미안하다 우리 딸. 이게 다 아빠가 능력이 없는 탓이구나. 그놈의 돈만 아니면 네 엄마하고도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아빠의 엄마에 대한 미움과 저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전해져. 아빠 괜찮아. 나 엄마 안 보고 싶으니까 속상해하지 마.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울지 마 아빠라며 오히려 제 쪽에서 아빠를 다독여 주었고 아빠는 부모 복 없는 가엾은 내 딸이라며 저희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 이후로도 평생을 엄마에 대한 미움과 저에 대한 미안한 감정 조절을 못하신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덕에 술병들이 매일 좁은 방 안에 나뒹굴게 되었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에게도 행여 또 버림받을까 싶어 상처받을까 싶어 모든 것을 이해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아빠는 어느 날 술잔에 취해 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살아날 한순간 없이 그 자리에서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 17살이었어요. 아빠가 남겨준 건 유일하게 보험금 하나였습니다. 그 와중에 딸 위에서 악착같이 보험은 드러났더라고요. 엄마에 이어 아빠까지 잃게 된 저는 슬픔에 한동안 길을 잃었지만 아빠의 뜻에 따라 반드시 교사가 되기 위해 정신 차리고 공부만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보험금 덕분에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전 마침내 어느 사범대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꿈을 위해 한 발자국 내딛는 날 저는 아빠가 모셔진 곳으로 가 대학 합격증을 보여드리며 한참을 엉엉거리며 한스런 눈물을 토해내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도서관에서 살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1년 준비 후 그 어렵다던 임용고시를 한 번에 패스하여 꿈이었던 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빠가 모셔진 곳에 갔을 때는 울지 않았어요. 아빠 앞에서 아빠가 제게 바랐던 꿈을 이룬 그날만큼은 기쁘게 웃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라며 다독여주며 기뻐하는 웃음소리가 눈에 선해. 그래서 차마 울음소리조차 맘 편히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당당하게 교단에 섰습니다. 제 처음 근무하게 된 학교는 중학교였는데 교사라는 직업은 가르치는 것 외에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밤새 문서들과 씨름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일을 익혀나가고 후에 저는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담임을 맡으니 저 역시 조금은 설레더라고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의 동향을 한 명 한 명 파악하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해 알아나갔는데 반 아이들 중 예진이라고 유명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밝고 긍정적인 기운과 싹싹하고 털털한 성격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인기가 좋아 유명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안매점에서 신상 음료를 사왔는데 딱 보기에도 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잘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스스럼 없이 다가온 예진이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는 사랑스럽더라고요. 워낙 애가 부침성 있어서 그런지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 정이 가는 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에게 정이 가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더군요. 참 사람의 정체 모를 이끌림이란 무섭기 짝이 없지요. 어느 날 예진이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 앞에 저는 그간 참아왔던 억장이 기어코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 엄마예요. 예진이가 오늘 학교에 준비물을 안 가져갔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수업 중이라 혹시 좀 전해주실 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수가. 저는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유달리 짙은 화장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 눈을 몇 번이나 의심했고 제 의심은 입술마저 바짝바짝 마르게 하더군요. 저 사람은 분명 예진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평생을 다해 원했던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던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절 누군지 몰라 보시더군요. 그저 우리 예진이 그놈의 예진이 이름만 부르며 챙겨대기 시작하는데 엄마에게 그토록 불리고 싶었던 제 이름 대신 예진이 이름만 주구장창 부르고 있는 엄마가 그런 제 엄마가 그간 참았던 복잡한 심경이 쏟아내면서 차마 주체할 눈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았어야 했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저는 그렇게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주위의 선생님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전에 저는 먼저 교무실을 박차고 나갔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나무 뒤에서 숨어 입을 막고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데 그때 정한이 너 혹시 정한이? 정말로 내 딸 정아 맞니? 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더이다. 간절했던 내 어머니의 목소리. 18년 동안 바라고 또 바랐던 그리운 소리는 저의 온 맘을 무너뜨렸습니다. 허나 마른 심정과는 다르게 독하게 나오더군요. 원망스러움과 한스런 미움의 말이 모질게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름은 안 잃어버리셨네요. 내 딸, 그간 딸이라고는 생각하셨어요. 18년 동안 기다렸던 엄마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진이 엄마라고요? 아빠와 나를 버리고 재혼한 남자 사이에서 자식 낳아 잘 먹고 잘 사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엄마를 잠 못 자며 기다렸는데 아빠와 내내 기다렸는데 다시 떠나보내고 새 가정 이루시면서 행복 찾아가시니 인생 성공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아니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만지려 했습니다. 어딜 만지냐고 제가 뿌리치자 엄마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해 정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몇 번이나 널 보고 싶어서 내 집 근처까지 갔었는데 못 보고 온 사정이 있었어. 내 딸 하나뿐인 내 딸인데 엄마로서 왜 안 보고 싶었겠니? 왜 안 그리웠겠어. 엄마도 두고 온 너로 인해 맘 쓰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이혼하고 내 아빠가 절대로 면접 교섭권과 친권은 못 준다고 했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 내가 집 근처라도 오는 날에는 귀신같이 알고 새로 꾸린 가정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리는데 새 식구들 보기에 민망하고 패기치는 것 같아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어. 내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 받았을 때도 널 어떻게든 내가 키우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그게 상황상 잘 안 되어서 미안하다. 정말 엄마라는 나는 말해보니 18년 만에 만난 너한테 구구절절 변명뿐이구나 하며 우셨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 되어 나온 예진이가 그런 엄마와 저의 모습을 발견해서 환한 미소를 띠고 다가오는데 여전히 눈이 부실 정도로 참 예쁘더군요. 그때 제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런 미소를 가질 수 있었어. 엄마가 날 떠나지만 않았어도 가난 하나 참지 못하고 자식 내팽개친 게 엄마야. 아빠한테 아픔 당했다고 그거 하나 못 이겨낼 정도로 난 엄마한테 그런 하찮은 존재였어. 엄마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잃었어. 눈치만 보고 남에게 항상 쩔쩔매며 살아가는 바닥난 자존감은 다 엄마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엄마는 예진이 때문에라도 절 잡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을 뿐요. 그 이후로도 엄마의 연락이 있었으나 저는 피했습니다. 오만했던 전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예진이 모습만 보면 덩달아 엄마가 같이 떠오르더군요. 엄마와 닮은 느낌과 분위기를 가졌던 내 어머니의 딸. 그토록 내가 바랐던 엄마의 딸 자리는 그 애가 나 대신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마음이 열렸던 걸까요? 그래서 자꾸만 정이 붙었던 걸까요? 어느 틈에 예진이에게 머문 시선 속에는 엄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진이도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그 봤던 아이가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애써 친구들 분위기에 맞춰주어 일부러 웃기는 했지만 그 아이의 원래 미소를 아는 저로서는 그 아이의 웃음이 거짓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곧 알게 되고야 말았지요. 제가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마무리를 짓고 있을 때쯤 교실 문이 열리면서 예진이가 잔뜩 상기된 상태로 오더니 저를 향해 눈물을 떨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복자매가 확실한 그에게 질투를 느껴 쌀쌀맞게 대했지만 그 애는 저를 붙들고 가방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방을 보며 그 애도 같이 안고 온 맘에 쳐다봤는데 철철 눈물을 흘리는 예진이. 엄마가 많이 아파요. 사실은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10몇 년 전쯤 분명 치료해서 다 나은 줄로만 알았는데 재발했다고 하면서 또 아파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대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다들 그러는데 우리 엄마 힘없이 쓰러져 가는 와중에서도 선생님만 아니 언니만 찾아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언니밖에 우리 엄마 못 구해요. 제발 부탁해요 언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예전처럼 아빠의 교통사고 소식에 앞이 깜깜했던 엄마에게도 똑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예진이랑 서둘러 도착한 곳은 암 전문 병원이더군요. 다시 본 엄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전보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과 가발이 벗겨진 엄마의 잠들어 있는 모습은 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또 이놈의 죽일 놈의 눈물이 맺히더군요.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던 바라고 고대했던 엄마의 손을 그때도 감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아빠처럼 내 곁에서 사라질까봐. 그러자 예진이의 아빠이자 엄마의 남편이 들어와 제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런 건 자네도 이해해줘야 돼. 자네 아버지가 평생 술이랑 의처증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히며 얼마나 아프게 했는 줄 아나. 오죽했음 금쪽 같은 잔을 두고 도망쳤을까. 그 고통을 이해해 볼 새는 왜 안 해봤어. 자네에게 좋은 아버지였을지는 몰라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악마 같은 남편이었네. 자네 아버지 돌아가셨단 소식 들었을 때 벌 받는다 싶었어. 그때 안 사람이 자네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됐어. 이미 유방암이었고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해서 겨우 회복해. 뒤늦게 자네를 찾았지만 이사하고 없더라고. 그런데 그 못된 암이라는 놈이 이번에 스멀스멀 다시 자네 엄마 속에서 자라 또다시 공격한 거야. 5년만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검사를 소홀히 했더니 10년 만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전신으로 이미 다 퍼질 대로 퍼져 이번에는 너무 늦게 발견했다고 하네. 그래도 자네를 눈 감기 전 볼 수 있다며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라도 부디 자네의 엄마를 용서하게나. 더 후회하기 전에 말일세. 전 아직도 엄마의 진심이 엄마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 같다며 이런 말조차 포기했던 엄마 따위. 지금 와서 뭐 어쩌라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았을 겁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모든 진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알아버린 진실의 덫은 절 놔주질 않더군요.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한없이 눈물을 쏟고 또 쏟았나이다. 엄마의 고생만한 주름진 손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진이가 제게 노트 한 권을 가져다 주더군요. 이것 때문에 나도 언니 질투 많이 하고 힘들어했어요 하며 내미는 노트. 숨죽이며 첫 장을 넘기고서 제 눈물이 잉크를 적셔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정아야. 오늘 우리 정아가 태어난 날인데 올해도 너를 못 보고 너에 대한 예쁜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 세월 언제나 널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쯤 널 보며 마구 안아줄 수 있을까. 언제쯤 널 보며 그 부드러운 뺨에 뽀뽀해주며 내 뺨을 비빌 수 있을까. 꽃보다 더 예쁜 우리 정아. 너를 낳은 풀내음이 가득한 봄날에 안기던 작은 내 딸의 모습에 아직도 가슴 설레어 눈물이 나치곤 해. 첫 번째는 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법이라는데 내 피줄 받은 첫 자식이야. 그 감정 오죽하겠니? 그런 마음 전할 길 없으니 몰라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엄마로 인해 아팠을 너에게 그래서 더 미안하다. 내가 엄마라 미안하고 내가 자식이라 미안하다. 엄마 엄마 엄마. 저는 엄마 앞에서 엄마라는 말만 반복하고서 한가득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엄마라는 이름. 저에 대한 그리움과 진득한 모정에 오히려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마 몰랐던 내 어머니의 진심을 이제라도 알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괴롭고 엄마를 원망한 그 시간들에 대해 죄책감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제 기척을 느끼고는 깨어나 저를 안으시며 오열하고 또 오열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그 말이 어느 때보다 비수처럼 박히더이다. 그 비수를 빼내려고 저는 엄마를 만나면 그토록 해주고 싶었던 그 말, 사랑한다는 말을 소리내어 봤습니다.
내가 한없이 사랑받고 싶었던, 한없이 사랑해주고 싶었던 우리 엄마.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너무나 그리웠던 나의 어머니에게 더 후회하기 전에 그동안 참아왔던 만큼, 억눌렀던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바람대로, 저의 소망대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며 몇 달 후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얼굴로 눈을 감으셨더랬죠. 엄마가 모셔진 곳에서 저와 예진이 그리고 저의 새아빠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눈을 감으셨을 때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었는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전 엄마를 떠나보내고 동생과 새아빠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따로 살았지만 왕래도 잦았고 특히나 예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깐깐히 대했던 반면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애교 많은 예쁜 동생이 되어주었어요. 당내 요리사가 꾸민 예진이는 매일 제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실습을 하는데 재료비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맛있는 편이라 역시 엄마 닮아 내 동생 손맛이 끝내준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 세웠습니다. 예진이는 만족해하면서 성공한 음식들을 자기 아빠한테 날렸고요. 저는 여느 때보다도 지난 상처를 딛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힘든 생활을 견뎠으니 이제 좋은 날들만 오리라 생각하고 또 다른 가족과 함께 꽃길만 걷고 싶네요.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 철든 제 모습을 봐주시고 계실까요? 감사드립니다.